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5시 44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재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대한의 한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전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 2018년 8월에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 대해 살인죄 등의 성립 여부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A씨는 2000년경 이혼한 후에 2010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미혼인 피해자 C씨를 만나 2011년 4월 말경부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C씨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전남편 사이에 낳은 두 딸을 양육하였습니다. 네. A씨는 2015년 5월경에 마카오에서 B씨를 알게 된 후에 C씨가 주중에는 천안시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5년 7월경부터 A씨가 임차한 남양주시 별내동 모 아파트에서 B씨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로 지내왔었습니다. 네. A씨는 C씨와 만나기 전부터 발생한 약 7천만 원의 대출금, 카드 대금 등 채무를 갚지 못해 2013년 9월경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받았고 B씨도 2004년경 1억 원 이상의 카드 대금 등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이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해 왔었습니다. 네. A씨는 2016년 2월경 남편으로 C씨, 아내로 A씨, 증인으로 B씨가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으로 B씨네요. 네, 맞습니다. 네. A씨는 2015년 12월경부터 우울증 등의 병명으로 여러 정신과 병원들을 다니며 약을 늘려달라고 호소하여 꾸준히 졸피뎀을 처방받아왔고 B씨는 2016년 4월 12일 인터넷으로 퓨어 니코틴 10ml 2병을 구입하고 C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6년 4월 15일 위 퓨어 니코틴 10ml 2병을 배송받았습니다. 네. C씨는 2016년 4월 22일 사망하였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와 B씨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네. 2016년 5월 12일 A씨가 C씨의 직장에 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할 당시 B씨가 동행했다는 점, 그리고 B씨가 C씨가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배송받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네. 검사는 내연관계이던 A씨와 B씨가 A씨가 C씨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모 형제가 모두 오래전에 사망하여 다른 가족이 없는 C씨의 아파트, 예금 등 양 8억 원의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C씨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후 C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에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C씨를 졸피뎀과 니코틴을 사용하여 살해하였다면서 살인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A씨와 B씨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내연관계까지 연루된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A씨와 B씨는 어떤 주장을 했나요? 네, A씨와 B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네. 먼저 A씨는 C씨가 사망한 날인 2016년 4월 22일 C씨가 수면제를 달라고 하여 두알을 주었고 두세 시간 후에 안약을 넣어야 하니 깨워달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C씨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는데 C씨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을 뿐 니코틴을 투여하여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법원은 이런 A씨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법원은 C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상정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네. 그 경우의 수는 4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C씨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법원은 C씨가 자연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C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입니다. 즉 C씨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니코틴을 투여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인데요. 법원은 A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씨는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간 후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방에서 나온 사실이 없으므로 만약 C씨가 스스로 졸피뎀과 니코틴을 투여하였다면 C씨 주변에 졸피뎀과 니코틴을 투여할 때 사용한 용기, 도구 등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사망 현장에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점, C씨의 휴대폰 검색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에서 니코틴 구입과 관련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고
C씨의 직장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C씨는 생전에 연초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피우지 않았던 점, C씨의 사망 현장이나 휴대폰 등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C씨의 직장 동료들은 C씨가 자살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C씨는 사망 당일에도 일주일 뒤인 2016년 5월 3일에 병원 예약까지 잡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씨가 자살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A씨가 아닌 제3자가 C씨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입니다. 우선 사망 당일 C씨는 A씨와 함께 외출을 하였다가 도농동 아파트로 돌아왔는데요. 아파트 CCTV 영상을 보면 C씨가 귀가할 당시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치사량의 니코틴이 인체에 투입될 경우 수분 내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C씨가 귀가하기 전 제3자에게 니코틴을 투약당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C씨에게 졸피뎀과 니코틴을 투여하였다면 그 시기는 C씨가 도농동 아파트로 귀가한 후가 될 수밖에 없는데 A씨는 C씨와 귀가한 후에 C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도농동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수상한 외부인이 출입하는 모습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3자가 C씨에게 졸피뎀과 니코틴을 투여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A씨가 니코틴을 이용하여 C씨를 살해하였을 가능성만 남는다면서 자신이 C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진행 과정에서 A씨, B씨, C씨 이렇게 하니까 또 방금 들으신 분들은 청취자분들은 좀 또 이해가 곤란할 수 있는데요. A씨는 결국은 C씨의 동거녀죠? 동거녀겠죠? 네, C씨는 이제 법률상 법률상 이제 혼인한 관계인 거고 B씨가 이제 내연남인 거죠. 내연남이 되는 거고 C씨는 이제 이번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B씨 내연남으로 불리는 이분은로 추정되는 이분은 어떤 법원에서 이 B씨에 대해서는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B씨는 자신이 C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니코틴 원액을 배송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모친과 A씨가 금연을 요구하여 연초 담배를 끊기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였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직접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고자 니코틴 원액을 구입하였던 것일 뿐 자신은 C씨의 살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가 처음에는 배송받은 니코틴 원액을 물에 희석하여 실제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진술을 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 결과 니코틴을 특수용매가 아닌 물로 희석하면 전자담배로 흡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사실은 전자담배용 액상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 실제로 전자담배를 피우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진술을 번복했네요. 네, 진술을 번복한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B씨는 2015년 12월경에 휴대폰으로 살인 기술, 살인하는 방법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 검색을 하였고 C씨가 사망하기 5일 전인 2016년 4월 17일에는 퓨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씨는 2015년 12월경부터 A씨와 함께 C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C씨의 살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니코틴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금연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것이라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A씨와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A씨와 B씨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A씨와 C씨가 동의하여 자신이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B씨는 그 작성을 도와준 것이라고 하면서 혼인신고서는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는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는 C씨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각자의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필적 감정을 실시한 결과 지나치게 공을 들여 쓴 흔적이 관찰되며 획선이 일관되게 무거운 특징이 관찰되는 등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관찰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C씨의 동의를 받아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혼인신고서 상에 남편이 아닌 내연남인 B씨의 도움을 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혼인신고서는 C씨가 얼마든지 스스로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혼인신고에 관한 모든 것을 A씨에게 일임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네. A씨는 C씨가 평소 사용하던 막도장을 주어서 혼인신고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C씨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인형과 C씨 명의 신한은행 통장에 날인된 인형은 서로 일치하는 반면에 이들 각 인형과 혼인신고서에 날인된 C씨의 인형은 명백히 다른 점. 네. C씨는 혼인신고된 후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가족수당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A씨와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C씨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결국 A씨와 B씨가 C씨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법원은, 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서 살인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한별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